네덜란드. 초콜릿 스프링클을 아침으로 먹고 집에 커튼이 없으며 동물 전용 고속도로까지 있는 나라 이상해 보이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저와 탐험하며 네덜란드만의 독특하고 놀라운 사실 15가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1.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여성들. 네덜란드 여성들은 말 그대로 눈에 띄는 존재입니다. 평균 키가 약 173cm로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여성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단지 키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감과 우아함, 독립심을 지닌 모습으로 주목받습니다. 흰 피부, 밝은 머리카락, 침착한 태도는 마치 페르메이르 그림에서 나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영어는 기본, 다국어를 구사하며 교육 수준도 높고 커리어 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여성들이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2월 29일 윤일에는 여성이 먼저 청혼하는 문화도 있으며 남성이 거절하면 드레스를 사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애는 평등과 직설적인 표현이 핵심입니다. 여성이 먼저 문자하거나 식사를 제안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대적인 태도는 상호 존중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몸 긍정적인 해변. 네덜란드에서는 나체가 금기시되지 않습니다. 그저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70개 이상의 누드 해변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몸에 대한 긍정, 자유, 존중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헤베닝겐 해변에서 가족 단위로 잔드보르트 축제에서는 젊은이들이 나체로 햇볕을 즐깁니다. 이는 사는 대로 내버려 두자는 국민적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체는 성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들 해변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 리조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유럽 최초의 누드 해변 중 하나인 칸숙 해변은 1970년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보수적인 문화권과 달리 네덜란드의 누드 해변은 포용적이며 지정구역, 안내 표지판,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네덜란드의 독특한 요리 문화. 네덜란드 음식은 대담한 맛, 단순한 전통,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식사 습관이 뒤섞인 독특한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청거를 꼬리로 잡고 통째로 삼키는 모습은 흔한 풍경입니다. 특히 청거 시즌에는 거리에서 모두가 생선을 먹는 행사가 열립니다. 스트로바플은 카라멜이 든 얇은 와플로 커피잔 위에 올려놓고 따뜻하게 녹여 먹는 의식 같은 간식입니다. 자동 판매기에서는 크로켓과 프리칸델 소시지를 자판기처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버터를 바른 빵 위에 초콜릿 스프링클 하일슬라흐를 뿌려 먹는 것이 일반적이며 어린이와 어른 모두 즐깁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한 미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기쁨과 실용성, 전통 식사에 대한 유쾌한 반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4. 월 1,300, 2,000달러로 살아가기.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의 삶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네덜란드는 현지인처럼 생활하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암스테르담 중심부의 임대료는 높지만 하를럼이나 아머스포르트 같은 인근 도시는 최대 30% 저렴하면서도 비슷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월 평균 공과금은 약 200달러 정도지만 친환경 건물이나 웹와이파이 공유 등을 통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식료품은 지역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서 집밥을 해먹는 문화 덕분에 월 250, 300달러 내외로 유지됩니다. 대중교통은 오비 칩카드 하나로 기차, 버스, 트램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저렴합니다. 중고 자전거를 100달러 정도에 구매하면 기름값이나 보험료 걱정 없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런 실용적인 소비 습관 덕분에 적은 예산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이상한 축제의 나라. 네덜란드의 축제는 화려하고 개성 넘치며 기상천외합니다. 4월 27일의 국왕의 날에는 나라 전체가 오렌지색으로 물들며 거리 파티, 벼룩시장, 라이브 음악으로 가득 찹니다. 1월에는 신년 다이빙이라 불리는 행사에서 수천 명이 꽁꽁 언 바다에 뛰어들어 새해를 맞이합니다. 봄에는 꽃 퍼레이드인 블로에멘 코르소가 열려 수백만 송이의 튤립과 수선화로 꾸민 거대한 꽃 수레들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알크마르에서는 여름철 치즈 굴리기 대회가 열려 흰 옷과 밀짚 모자를 쓴 사람들이 커다란 치즈 덩어리를 쫓아 광장을 뛰어다닙니다. 이 모든 축제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네덜란드의 자부심, 유머 감각, 공동체 의식을 보여줍니다. 휴, 네덜란드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들. 네덜란드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직접 살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가서 책이 아니라 에어프라이어나 전동 드릴을 대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네덜란드식 실용성과 공동체 정신입니다. 봄이면 코에케노프 정원에 700만 송이 튤립이 만개하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튤립은 원래 터키에서 유래했지만 1600년대 네덜란드에서 튤립 버블이라는 최초의 금융 거품 현상이 일어났을 만큼 열광적이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킨더다이크의 19개 풍차를 방문해보세요. 이 오래된 수관리 시스템은 네덜란드인이 어떻게 바다와 싸워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델타웍스와 같은 현대 수방시설은 현대 건축의 7대 불가사의로 꼽히며 세계적인 방제 기술의 상징입니다. 7.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도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은 역사, 자유, 일상이 하나로 어우러진 마법 같은 도시입니다. 네덜란드 인구보다 더 많은 2,200만 대의 자전거가 있어 자전거는 생활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도 유모차를 끌면서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이는 단순함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문화의 반영입니다. 도시 건축물들도 흥미롭습니다. 좁은 운하 주택들이 약간 기울어 있고 정고가 되면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열리며 폭이 겨우 2m인 집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요르단 지구는 갤러리, 재즈바, 아늑한 카페로 활기를 띱니다. 악명 높은 홍등가조차도 예상외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에서는 밤 12시에도 여성이 꽃을 사거나 페이스트리를 먹으며 혼자 거리를 걷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단순한 유흥이 아닌 투명성과 개인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8. 도로 없는 마을. 자동차도, 경적 소리도, 신호등도 없는 마을을 상상해보세요. 잔잔한 운하와 나무 다리만이 존재하는 곳. 여기가 바로 북쪽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히트호른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약 120km 떨어진 이 마을은 13세기에 세워졌으며 현대 문명의 소음으로부터 거의 벗어난 채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용한 전기보트를 타고 다리 아래를 지나며 이동하고 우편 배달부도 배로 편지를 배달합니다. 초가지붕 집들이 운하를 따라 늘어서 있고 몇몇은 2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겨울에는 운하가 얼어 스케이트장이 되며 마을은 마치 엽서속 한 장면처럼 변신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만 히트호르는 여전히 평온함과 지속 가능한 삶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9. 17세기 유럽에서 가장 패셔너블한 마을. 암스테르담에서 단 30분 거리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 마르켄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전통 복장을 일상복처럼 입습니다. 여성들은 꽃무늬 블라우스, 주름치마, 레이스 보닛을 착용하며 그 패턴은 결혼 여부나 종교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남성들은 줄무늬 셔츠와 짧은 바지, 남학신을 신습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전통 복장을 배우며 자랍니다. 이곳은 테마파크가 아니라 세대를 걸쳐 이어진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녹색 나무로 만든 마르케네 집들은 과거의 홍수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기둥 위에 지어졌습니다. 이 마을이 한때 섬이었기에 외부 세계와의 단절 덕분에 독자적인 전통이 보존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고 전통 방식으로 배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심, 암스테르담의 하우스보트 생활. 암스테르담의 운해는 건물 대신 물 위에서 사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낡은 배가 아니라 난방, 와이파이, 최신 주방과 욕실을 갖춘 현대적인 플로팅 하우스에 거주합니다. 하우스보트 문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를 과밀하게 만들기보다는 운하를 부촌처럼 바꾼 것입니다. 현재 암스테르담에는 2,500개 이상의 하우스보트가 있으며 보헤미안 스타일부터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다양합니다. 지붕 정원, 알록달록한 외벽, 물 위의 우체통까지 이 모든 것이 생활의 일부입니다. 고양이들이 갑판에서 햇볕을 즐기고 아침이면 이웃들이 카약에서 인사를 건넵니다. 밤에는 하우스보트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도시가 마법처럼 변합니다. 물 위에서 사는 삶은 자유, 적응력,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상징합니다. 11일 야생동물 전용 고가도로. 다른 나라에서 다리는 사람이나 차량을 위한 것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사슴, 여우, 개구리를 위한 다리도 있습니다. 에코덕트라고 불리는 이 녹지다리는 고속도로 위를 가로지르며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에 70개 이상의 생태다리가 있으며 단순한 풀밭이 아니라 작은 생태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무, 관목, 연못, 다양한 흙까지 자연 서식지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잔데레이 크라일러. 자연다리는 길이 800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야생동물 전용 다리입니다. 네덜란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슴도치나 양서류를 위한 작은 지하 터널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물 다양성과 환경 디자인에 대한 깊은 헌신을 보여줍니다. 자연을 밀어내는 대신 도시 속으로 자연을 초대하는 방식입니다. 12. 유럽에서 가장 기이한 전통, 남악신 마라톤. 남악신 글롬펜은 네덜란드에서 단순한 나무 신발이 아닙니다. 원래는 농부들과 장인들이 방수성과 내구성을 이유로 착용하던 실용적인 신발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국가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해집니다. 일부 네덜란드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이 나무 신발을 신고 마라톤을 뛰기도 합니다. 트벤터나 프리슬란트 지역에서는 전통 복장을 입은 참가자들이 돌길을 따라 클락클락 소리를 내며 달립니다. 이 경주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유산과 유머, 인내를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많은 인파와 언론, 심지어 해외 관광객들이 이 독특한 풍경을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어떤 참가자들은 직접 남악신을 조각하고 장식하기도 합니다. 이는 네덜란드가 문화를 유리관 속에 보관하지 않고 발에 직접 신고 달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13세기에서 가장 복잡한 국경. 바알러라는 마을에서는 국제 국경선이 마치 스파게티처럼 꼬여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네덜란드의 바알러 나소우와 벨기에의 바알러 헤르토헤우로 나뉘어 있는데 논리적인 선 하나가 아니라 30개가 넘는 조각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 국경을 가로질러 지어져 있으며 현관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집의 국적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한 카페는 한쪽은 네덜란드 법을, 다른 쪽은 벨기에 법을 따릅니다. 도로와 인도, 건물 안까지 하얀 십자가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한 법적 퍼즐은 두 나라가 평화롭게 공동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가게들은 중첩된 법 아래서 운영됩니다. 충돌 대신 관용과 협력의 상징이 된 이 구조는 매우 특별한 사례입니다. 14세기에서 가장 이상한 사생활 문화.
저녁에 네덜란드 주택가를 걷다 보면 특이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커튼이 없고 불이 켜진 창문 너머로 저녁 식사나 가족의 영화 시청 시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문화적인 선언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열린 창문은 정직과 투명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숨길 것이 없다면 가릴 필요도 없다는 칼뱅주의적 가치에서 비롯된 전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드러난 공간에서도 사람들은 사생활을 깊이 존중합니다. 누군가의 창문을 엿보더라도 뻔히 쳐다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서의 사생활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난 당신을 보지만 선을 넘지 않아요. 이 역설적인 습관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줍니다. 사생활이 벽과 필터로 유지된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네덜란드는 오히려 솔직하고 담대한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15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네덜란드는 국토의 25% 이상이 해수면보다 낮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그 위험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심지어 번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대한 수리 기술 덕분입니다. 제방, 펌프, 폭풍 차단벽 같은 장치를 활용해 위험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마슬란트 캐링은 에펠탑만 한 크기의 이동식 방벽으로 2시간 안에 닫혀 로테르담을 해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처럼 해수를 막는 기술은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네덜란드인의 유산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물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운하, 폴더, 제방은 자전거나 튤립만큼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인구 1,800만 명의 이 나라는 치밀하게 도시를 설계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삶의 글로벌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낮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리한 나라입니다. 꽤 놀랍죠? 이 중 어떤 사실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니면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탐험에서 또 만나요.